기자님, 우리 저희 중국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거 지금 뭐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제 판단이긴 하지만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3년 정도 계속 지금 제로 코로나 밀어붙여 왔는데 그동안에도 뭐 소소하게 좀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은 지난 금요일부터 중국 뭐 베이징, 상하이, 뭐 우한 그다음에 뭐 예. 여러 곳에서 지금 시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가서 진압하고 체포를 했는데도 상하이 같은 경우는 몇 시간 후에 또 침묵 시위 같은 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호 중에서 처음에는 뭐 방역 그 규제 뭐 풀어라 하다가 급기야는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이거는 사실 중국에서는 금기거든요. 그렇겠어요. 이렇게 진짜. 나오고요. 지금 이제 이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 발단이요. 지난 목요일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수도 우룸치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네. 10명 죽고 한 9명 이상이 다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거 관련해서 중국 SNS에 그 해당 아파트를 이제 봉쇄를 이 신장 위구르는 지난 8월부터 봉쇄가 지금 네.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봉쇄를 위해서 그 뭐 구조물을 많이 선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나니까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일부 주택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바깥에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었다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예. 그런 것까지 지금 막 폭로가 나오는데, 그래서 화재 다음 날 그 금요일이죠. 우른치 주민들이 굉장히 추웠는데 정부 청사 앞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한 영상이 이제 떴거든요. 그게 네. 이제 중국 전역에 막 퍼지고, 물론 막 상당 부분 삭제가 됐지만요. 근데 신장 위구르 지역은 원래부터 좀 시끄러웠던 시끄럽죠. 데죠. 좀그저 예. 분리독립 지역이라서 예, 예. 중국이 굉장히 억압을 했었죠.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7일 같은 경우는 그 호텔 격리됐던 그 4개월 된 어린아이, 얘가 암을 앓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이송 안 하고 뭐 의료진이 늑장 대응, 이게 이제 방역 때문에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은 게 또 그 SNS에 올랐거든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신장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민심이 안 좋았는데 예. 이런 그 신장 위구르 사태까지 터지니까 이제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당국이 바깥에서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놨고 뭐 그래서 사고가 더 커졌고,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우rum치 그 시비가 일요일 새벽까지 네. 이어졌고요. 구호가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봉쇄 해제해라, 중국의 모든 지역의 봉쇄를 해제해라 하다가 순식간에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그리고 또 우rum치를 해방하라, 이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치 분리 지역이라서. 예. 그 상하이에서도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인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네. 자유를 원한다, 그 대치를 했고, 또 처음에는 좀 평화적이다가 새벽에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진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한 몇 시간 후에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검열에 대한 저항 상징인 하얀 백지하고 그다음에 흰 꽃을 들고 침묵의 시위를 또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 그 구호 자체가 코로나뿐 아니라 조금 이렇게 진전이 된 게 우르무치뿐 아니라 상하이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좀 심각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그 연합뉴스 그 베이징 주재 기자가 네. 중국에서 한 15년 이상 산 그 교민, 예.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익명 처리가 됐는데요. 네.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방역 정책에 집단 항의하는 거는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참았던 인내심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네. 간수성 그 란저우에서는요, 네. 지난 토요일에 주민들이 막 그냥 뭐 그 방역 그 요원들이 있는 텐트 같은 거 막 다 부시고 PCR 검사하는 그 여기도 막 그냥 파괴를 하는 영상이 또 이게 돌았는데요. 이 시위대 주장은 확진자가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봉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 CNN은 이렇게 우르무치를 시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리로 나왔다 하는데, 더욱더 그 중국 당국이 아마 신경을 쓸 게 그 칭화대, 이건 시진핑 모교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베이징대 기억하시죠? 1989년天安문 네. 민주화 시위가 촉발된 곳인데, 예. 여기서도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이게 그렇게
촉발이 됐다는 보도가 또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주말에 트위터에서는 중국 시위 이야기가 거의 많았다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월드컵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AP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제 중국도 주요 경기를 생중계를 하거든요. 중국은 이제 이번에 그 월드컵 본선에는 못 나왔는데 네.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TV를 보면서 다른 그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냥 신나게 응원을 하는 걸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린 이게 뭐야? 아. 뭐 우리는 카타르하고 중국은 뭐 다른 행성이야? 막 이런 식의 그 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영 CCTV가 이제 이걸 중계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코스타리카전을 생중계를 했는데 네. 이제 마스크 안 쓴 관중들이 클로즈업이 되면은 그 장면은 이렇게 슬그머니 다른 걸로 영상으로 대체를 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를 또 AFP 기자가 더우인 같은 중국 영상 플랫폼에 뜬 거하고 같은 장면을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또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국 그 CCTV가 또 그런 식으로 또 그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만 봉쇄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예, 그런 예. 상황이죠. 네. 3년이 어떤 그런 억눌려 있던 게 좀 폭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또 폭발할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지금 마스크 쓰고 대중교통 타는 게 2년이 넘었죠. 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5월 26일부터 네. 시작이 됐거든요. 네. 저는 매일 날짜까지. 매일 네.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나오니까 네.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도 그런데 마스크 많이 쓰는데 뭐 사실 마스크를 안 쓰면 좀 더 이상할 정도로 익숙해졌는데도 네. 지금 중국은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진짜 이건 분노 그리고 상당 부분 공감이 가고요. 그렇네요. 백악관이 오늘 새벽에 한마디 했습니다. 네.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ABC 방송에 출연해서 중국 시위에 대해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좀 그래도 비교적 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전략은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같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 전염력을 강한 변이를 관리하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중국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이거를 계속 억제하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울 거다. 그리고 특히 모든 사람 특히 노년층한테 백신을 맞추는 전략을 추구하길 바란다. 얼마 전에 화이자 백신 같은 거 갖다 맞추라는 네네.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백신이 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사실 불난집이니까 부채질까지는 않았는데 백악관 쪽에서 약간 돌려서 네. 봐, 거봐, 뭐 그게 갈 줄 알았지 하는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이 처음에 파악한 바이러스보다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하면서 전염력이 강한 걸로.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이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뭐 변이 백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예. 무슨 변이 백신이 나와서 그 이가 백신이죠. 네. 그걸 뭐 접종한다는 그런 외신은 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지금 뭐 금융시장도 심각하게 보겠지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제가 계속 체크를 해서 내일도 뭐 있으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대만도 사실 또 걱정이 좀 되는데 중국이 또 이러다 대만하고 또 나빠지지 않을까. 대만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민진당 그 차이총통 네. 이제 반중 노선이 기조가 강하죠. 민진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야당 국민당 여기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왔죠. 네. 여기는 압승을 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총통 선거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진당이 참 난감해졌죠. 특히 집권 2기에 되니까 차이총통도 정치적으로 아주 타격이 큽니다. 네. 일단 패배 책임 때문에 이제 여당 주석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보면은 이 21개 지방자치제장 선거를 했는데 국민당이 13곳, 민진당이 5곳에서 승리를 했는데 특히 국민당이 그 수도권인 타이베이하고 신베이, 그다음에 타오위안, 타이중 4곳을 차지했습니다. 민진당은 가오슝하고 타이난 2곳만. 이 사실 이 수도권 지역을 뺏긴 건 상당히 의미가 크죠. 네. 현지 언론은 민진당이 1986년 창당하고 나서 지방선거 최악의 참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이유가 이게 중국 반중 노선 때문인가 그러니까 지금 보죠? 현지 언론 분석은요. 네. 외신도 그렇고 차이통통이 좀 선거 그 어떤 그 캠페인 전략에서 조금 좀 잘못 짚은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중국 위협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유권자 관심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민생, 코로나 극복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경제인데 그걸 좀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 이제 차이는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오고 이제 후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문제겠지만 혹시라도 또 중국에 대한 강공책을 뭐 싫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글쎄요, 생각이 뭐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좌우지간 아니고요.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민생도 급하다는 거죠. 민생이. 예. 예. 그리고 네. 뭐 기가시급행 국민당은 두 차례 대선 연패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와신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네. 이 중에서 가장 또 지켜볼 만한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있다면요, 선거에서. 홍앵커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타이베이 시장 네. 선거 아. 저도 사진을 봤는데 올해 43살입니다. 장완완 국민당 중국에는 이제 장 씨 하면은 일단 굉장히 그 좀 그 집안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상대는 민주당은 이제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람은 코로나 대응 책임자였으니까 지금 코로나 대응에 대해 네. 불만들이 많거든요. 네. 최연소 타이페이 시장이 됐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총통 이제 가는 길을 예약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아, 예. 이 사람은 증조부가 장제스입니다. 대만 그 창업한 예. 그 건국 아, 자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장진고 이 사람도 총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장씨 집안에서 세 번째 총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문에, 네. 아주 뭐 얼굴도 잘생겼더라고요. 아주 탁 주먹을 쥐고 있는데 예, 좀 매력적이에요. 네. 43세 굉장히 젊고요. 네. 오. 그렇네요. 이 장제스 총통 그 일가들이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글쎄요, 뭐 이번 네. 선거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네. 됐으니까요. 예. 뭐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뭐 그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엇갈리겠죠. 있겠지만 예. 일단 중국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하는 게 네. 이제 어제는 일요일이었으니까 예. 이제 오늘 분명히 뭐 중국 그 외교부 뭐 해서 뭐 네, 질문을 한마디 하면은 한마디 나올 텐데 하겠네요. 예. 일단 외신들은 뭐 중국은 진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만약에 대만이 지금 민주당이 또 압승을 했으면은 그야말로 진짜 대만 문제가 더 걱정들이 많아질 뻔했는데 네. 일단 이렇게 뭔가 좀 하나의 약간의 좀 그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 이건 이제 친미 반중 행보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반면에 국민당하고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리브 가지를 흔들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근데 차이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번 선거 패배 때문에 무슨 뭐 그 반중 친미 쪽 바꾸진 그런 않을 기조를 것이다. 바꾸지 않을 거다. 네. 그럼 이제 국민당이 과연 얼마나 이 차별적인 네. 그 양안 정책을 할지가 관심이다 하는데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어떤 그 논평이 나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어떻게 네. 나올지가 예,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뉴스네요. 왜냐하면 일방으로 가지 않고 뭔가 조금 변화가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반러 전선을 구축해 왔는데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뭔가 좀 다른 균열음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그런 관측들이 많이 네. 있었죠. 네. 근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네. 토요일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하고 유럽연합 사이에서 이렇게 이 반러 전선의 균열 이 의미 좀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전쟁 여파 때문에 유럽 경기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죠. 반면에 미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좀 나았고 더군다나 에너지 수출도 많이 하죠 유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역시 결정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폴리티코가 이제 유럽 고위 당국자들을 이렇게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한 사람이 냉정하게 보면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다. 더 많은 천연가스 비싼 가격에 팔고 더 많은 무기를 팔아왔다. 또 다른 유럽연합 관계자도 미국은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기들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그 천연가스 공급 안 하니까 미국 그 LNG를 많이 수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국내 시판가보다 4배 비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아주 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4배면 이런 얘기 나올 만하네요. 네. 뭐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기 네. 공급 문제. 지금 뭐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많이 줬지만 지금 유럽연합도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어치를 주었으니까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요. 나토 회원국 3분의 2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더 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텅텅 비어서 그걸 이제 채우려면 천상 미국 무기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쪽에서 거봐 자기들이 무슨 지원한다고 해놓고선 결국은 지들 무기 장사해서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네, IRA도 사실 미국 그 중심으로 뭔가 자기 국가를 챙기는 거였고 유럽의 불만이 많을 수. 그리고 저보다는 그 아까 그 인프레 감축법, 네. 그 전기차 문제 여기 네. 대해서 뭐 봐주지도 않고. 그럼요. 네. 그 유럽 연합 당국자들이 분개한다. 폴리티커 분석은 그렇습니다. 그 보렐 유럽 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친구인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충격을 내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등에 칼을 꽂은 거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난번 네. 그 발리 G20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럽 정상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LNG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분개한다는 겁니다. 열통 터지겠다 이거죠. 모르는 척했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27개국 무역장관들이 모여서 미국한테 동등한 대우를 해라. 이제 그 전기차 문제 요구를 했고요. 다음 달 5일에 이제 그 워싱턴에서 말씀드렸죠. 유럽연합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 기술 협의회를 갔는데 그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미국도 뭐 나름 해명은 합니다. 유럽 LNG 가격이 비싼 거는 유럽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자기들이 마진을 챙기니까 그런 거다. 우리가 뭐 어쩌란 말이냐 하는데. 우리 싸게 줬다. 그렇죠. 네. 폴리티코는 이 인프레 감축법이 모든 걸 바꿨다. 워싱턴이 여전히 우리 동맹인지 모르겠다는 그 유럽 외교관의 그 푸념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 하면서 푸틴이 그렇게 동맹들이 균형되기를 바라왔는데 스스로 지금 안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또 이런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은 뭐 지금 뭐 유럽의 주장을 보면 미국은 배를 불렸다 이런데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오는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여름만 해도 네. 원유하고 천연가스 판매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네. 그 위에 뭐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뭐 상한제도 유가 상한제하고 하고, 뭐 예. 유럽연합이 이제 해상 오는 거 다 네. 끊고 이런 게 나오니까 최근에는 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러시아 재무부 집계를 봐도 지난달 같은 경우에 원유하고 천연가스 쪽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세수로 확보한 게 한 해 전보다 20% 줄었다.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전보다 한 10% 이상 감소한 걸로 그렇게 러시아 공식 집계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야당 정치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에 에너지 차관을 지냈는데 네. 모든 지표가 경제가 매우 큰 폭 감소했음을 뒷받침한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IMF도 올해 러시아 GDP가 한 3.5% 감소한 걸로 봤죠. 네. 지금 보니까 러시아 중앙은행도 지금 현 4분기 GDP가 한 7% 이상 한 해 전보다 줄어들 것 같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크렘린국은 뭐 네. IMF 전망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아. 지금 뭐 분석들은 지금 GDP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이런 루브라 가치 네. 이것도 뭐 비교적 생각보다 탄탄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 동원령 지난번에 내린 것도 네네.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 러시아 에너지 차관을 지냈던 인물이 네.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이제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이걸 하게 되면은 러시아 원유 판매 수입이 하루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러시아는 진짜 대책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지죠. 예. 네. 전쟁이 계속되면서 정말 경제에도 큰 네. 타격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로이터에 우리나라 이름이 우리나라가 나왔는데 튀니지에서 나프타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나 봐요. 예, 로이터가 그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집계 같은 걸 인용해서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딜러들을 인용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튀니지에서 네. 한국이 나프타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수입을 했는데 이제 제재 시작되고 이 나프타는 제재 대상이거든요.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최근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인용을 해서 전했는데 튀니지에서 나프타 한 8만 2천 톤을 수입을 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동안 조용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건 아주 특이한 교역로다. 그리고 네. 서방 제재가 되니까 러시아가 튀니지로 보내서 거기서 한국으로 오는 실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나프타. 네. 튀니지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도 전혀 러시아 나프타를 수입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지금 8월에서 11월에만 41만 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딜러들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일단 튀니지로 갖다 놓고 저장을 해놓고 가격 조건이 좋으면 파는 식으로 그렇게 튀니지를 그 중간 기지로 쓴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로이터가 한국하고 튀니지 당국에 답변을 이제 공식 논평을 요청을 했더니 네.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된 뉴스가 오늘 제일 많았고요. 네. 내일도 아마 네. 관련돼서 좀 내일도 제가 전해주시지 체크를 해가지고 않을까. 좀 보고 상황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